가볍게 공부하는 박소연의 생명과학 스케치북. 오늘의 주제는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은 일단 이 순서부터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순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탐구라는 것이 관찰로부터 좀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는, 저게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그런 궁금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요. 물음표를 막 띄우는 단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단계, 문제인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답을 몰라서 궁금한 거라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 가설 설정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해야 해요. 가설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임시로 설명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단계이고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그래서 쉽게 풀이하면 가짜 설명, 임시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궁금한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래서 그럴 것 같아 라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임시 답을 여기다 붙여보는 단계고, 그러고 나서 끝나면 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 가설이 제대로 된 가설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탐구를 설계합니다. 탐구를 설계해서 검증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연역적 탐구 방법은 일단 가설을 제기하고 그걸 검증하는 탐구로서 증명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핵심 뼈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탐구를 설계했으니까 설계한 그대로 수행을 좀 해봐야 되겠죠. 탐구를 실제로 수행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탐구를 하고 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어떠한 데이터,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해보는 단계에 필요합니다. 분석을 해보자.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 결론의 형태는 일반적으로는 이 가설이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설이 맞더라 또는 틀리더라, 요게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 봤더니 가설이 맞지 않는 걸로 나왔다면 이 가설을 수정해서 다른 가설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설 설정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설에 따라서 실험했더니 가설을 지지하는 결론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여러 차례 이 실험을 반복한 다음 그것을 일반화된 지식으로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화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단계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는 여기다가 뼈대를 좀 붙여볼게요. 이런 탐구를 할 때 주의할 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공계를 통해서 어떤 실험들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는 대조군이라는 것을 설정해야 한다. 이름에서 뭔가 느낌이 오죠? 뭔가 대조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인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근데 변인이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뭔가를 통제를 잘 해야 된다, 잘 맞춰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 파스테르가 탄저병 백신을 만들고 그 효과를 검증한 과정,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저병 백신을 파스테르가 만들고 나서 문제를 인식했어요. 그 문제는 내가 만든 이 탄저병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요게 하나의 문제였겠죠? 백신에 효과가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만들어 놓고 효과 없을 거야 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런 가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직 확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집단의 양을 준비합니다. 뭐 한두 마리만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집단으로서, 예를 들면 5마리씩 두 집단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10마리씩 두 집단으로 나눈다든지. 자, 그래서 뭐 5마리에서 10마리를 준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을 가진 두 양 집단을 준비해서 뭐만 달리 해주냐면요,
백신 접종 여부만 달리 해주는 거예요. 얘는 백신을 맞지 않은 애, 얘는 주사로 엉덩이에 꾹, 실제로 엉덩이에 맞는지는 잘 몰라요. 자, 주사를 맞아가지고 백신을 접종한 그런 양 집단, 이렇게 두 집단으로 구분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 두 양 집단은 모든 조건이 동일해야 돼요. 뭐 먹이라든지 얘네들의 종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사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뭐만 다르게 해주냐?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것만 다르게 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작 변인이라고 해요. 이런 조작 변인 외에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변인 통제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요거 외에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게 해준다. 변인을 통제한다 라고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백신을 맞았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백신을 맞은 집단이 우리가 궁금한 실험군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안 맞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를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는 대조군이죠. 그래서 이렇게 꼭 실험군과 대조군을 만들어둬야 사람들이 나의 실험 결과를 믿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의할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백신을 맞추지 않고 여기는 백신을 맞췄어요. 그런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둘 다 같은 양의 탄저균에 노출시킵니다. 탄저균은 굉장히 독한 균 종류여서 거의 사망에 이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탄저균에 노출을 시켜요. 그럼 탐구 수행 과정에서는 실제로 그대로 do it! 해보는 것. 내가 설계한 대로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백신을 안 맞은 집단은 모두 사망했고요. 백신을 맞은 집단은 모두 생존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살았다 죽었다는 그냥 자체 읽어주는 결과예요. 어떤 데이터. 그러면 이 사망했다, 생존했다를 가지고 우리는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결론은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읽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 백신 맞은 애만 생존하는 걸 봤을 때 백신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백신의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비슷한 실험을 계속 해봤는데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 탄저병 백신을 맞으면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일반화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과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떤 점에 주의해서 탐구를 설계해야 사람들이 믿어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